정태호 회장은 아침마다 그렇듯 창가에 서서 자신이 일군 회사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으로 사업에 임하는 정태호 회장은 오늘도 변함없이 출근 준비를 마쳤어요. 뒤에서 아내 윤미숙이 넥타이를 매만지며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신입사원 교육 첫날이죠? 긴장하지 말고 잘 해보세요. 윤미숙은 남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윤미숙은 여전히 단아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여인이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정태호의 사업을 헌신적으로 도왔고 지금은 회사 내 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니 회사가 한층 활기차졌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정태호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새로운 신입사원들이 환영 현수막 아래 모여 있었어요. 매년 이맘때면 치러지는 신입사원 환영식이었습니다. 정태호는 단상에 올라가 간단한 인사말을 전했어요. 여러분의 입사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회사는 인재를 소중히 여기며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환영식이 끝나고 정태호는 인사팀장과 함께 신입사원들의 이력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던 중 우연히 눈에 들어온 이름에 정태호는 숨을 들이켰어요. 강혜진. 이름이. 정태호는 갑자기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혜진. 그 이름은 아내 윤미숙의 절친한 친구 이름과 같았어요. 결혼 전날 잠시 흔들렸던 그 여인의 이름이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인사팀장의 목소리에 정태호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쓰며 대답했어요. 아니, 괜찮아요. 그냥 익숙한 이름이라서요. 정태호는 이력서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23의 젊은 여성, 강혜진. 어딘가 익숙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단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세상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요. 하루 종일 정태호는 신입사원 강혜진의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라 그를 불편하게 했어요. 결혼 전날 술에 취해 있었던 그날 아내의 절친 강혜진과 있었던 일. 결혼식 이후 갑자기 그녀가 사라진 이유가 혹시. 정태호는 머리를 흔들며 그런 생각을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퇴근 시간 그는 신입사원들이 첫날을 마치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 중에서 강혜진을 발견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녀를 보며 정태호는 가슴이 조여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태호는 결심했습니다. 일단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아내 윤미숙에게 갑자기 옛 친구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와 상처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이길 바라며 정태호는 침묵을 지키기로 했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집에 도착하자 윤미숙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정태호는 평소와 같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하며 대답했어요. 괜찮았어요. 신입사원들이 열정적이고 참 좋더군요. 그날 밤 정태호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불안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어요. 이제 막 시작된 이 불안한 감정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정태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태호는 신입사원 강혜진을 슬쩍 관찰하는 일이 습관이 되었어요. 회의실을 지나가다 그녀를 보면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강혜진의 웃는 모습, 걸음걸이, 말투에서 정태호는 이상한 익숙함을 느꼈어요.
마치 오래전 알았던 사람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회장님, 다음 주 워크숍 일정 확인하셨나요? 비서의 목소리에 정태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모든 직원이 참석하는 거죠? 워크숍 당일 회사 전 직원이 리조트에 모였습니다. 정태호는 환영사를 마치고 각 팀별 활동을 지켜보며 돌아다녔어요. 오후 레크리에이션 시간, 그는 우연히 강혜진이 속한 팀 가까이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혜진 씨는 어떻게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됐어요? 동료의 질문에 강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젊었을 때 회장님을 알았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이 회사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셔서 관심을 갖게 됐죠. 정태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 대화를 엿들었어요. 진짜요? 어머니가 회장님을 아셨다고요? 동료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강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가 옛날에 이 회사 회장님과 알고 지냈다고 하셨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잘 모르지만 어머니가 항상 정 회장님은 정직하고 성실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정태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불안감이 온몸을 휩쓸었어요. 강혜진의 어머니. 혹시 그녀가 아내의 절친한 친구 강혜진일까? 이름이 같다는 우연의 일치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워크숍에서 돌아온 후 정태호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시간은 이미 저녁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는 인사팀 캐비닛으로 향했고 마스터키를 이용해 문을 열었습니다. 강혜진의 개인 파일을 찾아 꺼내들었어요. 가족관계. 어머니. 정태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에는 분명히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강혜진. 딸과 어머니의 이름이 같았습니다. 젊은 신입사원 강혜진의 어머니 역시 강혜진이었어요. 정태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수많은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강혜진은 확실히 아내 윤미숙의 오랜 친구였어요. 하지만 왜 딸의 이름을 자신과 같게 지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이 젊은 강혜진은 대체 누구의 딸인가? 정태호는 파일을 마저 살펴보았습니다. 생년월일을 확인하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계산해보니 결혼식 직후 태어난 셈이었습니다. 혹시 그날 밤의 실수가. 정태호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안 돼. 이럴 순 없어. 정태호는 서둘러 파일을 제자리에 넣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그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아내 윤미숙이 늘 그리워하던 절친한 친구 강혜진. 결혼식 이후 갑자기 사라져 연락이 끊긴 그 친구. 그리고 지금 회사에 입사한 젊은 강혜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지만 정태호는 그 결론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눈을 감을 수는 없었어요. 그는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태호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윤미숙을 발견했어요. 오랜 시간 함께한 아내의 모습을 보며 정태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윤미숙의 행복을 위해 침묵해야 할까? 아니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마주해야 할까? 늦었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윤미숙의 질문에 정태호는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이 좀 있어서요. 그날 밤 정태호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든 신입사원 강혜진과 직접 대화할 기회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태호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윤미숙은 독서를 하고 있었어요.
정태호는 아내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윤미숙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여전히 단아한 아름다움이 느껴졌어요. 일찍 오셨네요. 윤미숙이 책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태호는 아내 곁에 앉았어요.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나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태호는 어떻게 강해진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했어요. 결국 그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기로 했습니다. 요즘 생각해보니 우리 결혼할 때 친구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미숙 씨 절친했던 강혜진 씨는 어떻게 지내나요? 윤미숙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쓴웃음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 혜진이 이야기를 꺼내요? 그 아이 소식은 결혼식 이후로 들은 적이 없어요. 갑자기 모든 연락을 끊었으니까요. 정태호는 윤미숙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강혜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듯 했어요. 그때 참 갑작스러웠죠. 결혼식 전날까지만 해도 너무 좋아했는데 결혼식 다음 날부터 모든 연락을 끊었으니까요. 처음에는 화가 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걱정되더라고요. 윤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한동안 정말 열심히 찾았어요. 공통 친구들에게도 물어보고 혜진이 사는 동네에도 가봤죠. 하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죠. 정태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미숙의 손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혜진이가 많이 보고 싶었나 봐요. 윤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 결혼식 때 혜진이가 신부 들러리였잖아요. 그날 혜진이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항상 밝고 쾌활했던 아이가 그날은 유독 조용했거든요.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듯 했지만 결혼식 준비로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물어보지 못했어요. 윤미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끔은 내가 뭔가 실수를 해서 혜진이를 서운하게 했나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갑자기 사라질 이유가 없잖아요. 정태호는 가슴이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이 순간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윤미숙이 옛 친구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니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혹시 혜진 씨에 대해 더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정태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윤미숙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해요? 내가 아는 건 당신도 다 알고 있잖아요. 대학 시절부터 친했던 절친한 친구였고 우리 결혼식 이후로 소식이 끊겼다는 것 말고는 더 알 게 뭐가 있겠어요? 정태호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니, 그냥 미숙 씨가 요즘 외로워 보여서요. 옛 친구들과 연락이라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랬어요. 윤미숙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혜진이 아니어도 다른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있고 우리 아이들도 있고요. 정태호는 윤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강혜진을 그리워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부재를 받아들인 듯 했어요. 하지만 정태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과거의 비밀이 드러날 것이고 그것이 윤미숙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정태호는 침실로 향하는 윤미숙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의 행복을 위해 진실을 감추고 싶었지만 이미 신입사원 강혜진의 등장으로 과거의 비밀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정태호는 내일 회사에서 신입사원 강혜진과 직접 대면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거야. 정태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이제 더 이상 진실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침 일찍 정태호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든 강혜진과 대화할 기회를 만들어야 했어요. 그는 인사팀에 연락해 신입사원 면담 일정을 잡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신입사원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특히 마케팅팀 강혜진 사원과는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네요. 인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강혜진이 정태호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강혜진이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그녀의 미소, 눈빛, 말투. 모든 것이 오래전 정태호가 알았던 그 강혜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앉으세요, 강사원. 강혜진은 긴장한 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태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회사 생활은 어떤가요? 적응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네,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선배들이 친절하게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정태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워크숍에서 들었는데 어머니가 저를 알고 계시다고요? 강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듯 했어요. 네. 어머니가 젊었을 때 회장님을 알았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항상 회장님에 대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태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깊이 물어보기로 했어요.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강혜진입니다. 저와 이름이 같아요. 정태호는 침을 삼켰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혹시 어머니 사진이 있나요? 강혜진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혼자 키우셨거든요. 정태호는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사진 속 여인은 분명 그가 알았던 강혜진이었어요. 아내 윤미숙의 절친한 친구이자 결혼 전날 밤 그와 함께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결혼 안 하셨나요? 강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는 항상 저 혼자로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23세 저를 낳으셨는데 그때 상황이 많이 힘드셨다고 해요. 그래도 절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정태호는 사진을 다시 강혜진에게 건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혹시 아버지에 대해서는 들은 적 없나요? 강혜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릴 때 몇 번 물어봤지만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셔서 더 이상 묻지 않았죠. 다만 어머니가 한 번은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하셨어요. 그게 전부예요. 정태호는 자신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기가 힘들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여요. 정태호는 간신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약간 피곤한 것 같네요. 강혜진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정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왜 제 어머니에 대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태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궁금해서요. 면담이 끝나고 강혜진이 사무실을 나간 후 정태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어요. 강혜진은 분명 그의 딸이었습니다. 결혼 전날 밤의 실수로 태어난 딸.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른 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태호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 윤미숙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강혜진에게 사실을 알려야 할까? 정태호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만들어낸 이 상황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망칠 수는 없었어요.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사장님, 이사회 회의 시간입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정태호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애써 침착함을 되찾으려 노력했어요. 네, 곧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사회 내내 정태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강혜진이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옥죄었어요. 이제 진실을 확인했으니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지금까지 그가 내려야 했던 결정 중 가장 어려운 것이 될 터였어요. 정태호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결국 그는 더 이상 비밀을 간직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정태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와인 한 병을 샀습니다. 윤미숙이 좋아하는 레드와인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윤미숙은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윤미숙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정태호는 와인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특별한 날은 아니지만 오늘 당신과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윤미숙은 정태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요리를 멈추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 문제라도 생겼나요? 정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 일은 아니에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식사 후에 천천히 이야기해요. 식사 시간 내내 정태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미숙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태호는 와인을 따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며칠 동안 연습했지만 막상 말을 꺼내려니 목이 막혔어요. 미숙 씨, 당신에게 고백할 게 있어요. 윤미숙은 불안한 표정으로 정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고백이요? 정태호는 와인 잔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용기를 내기 위해서였어요. 우리 결혼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이에요. 윤미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결혼 전날 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미리 준비한 신부 대기실에서 밤을 보냈었죠. 정태호는 친구들과 함께 독신 파티를 했었고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태호는 손을 떨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저는 친구들과 술을 많이 마셨어요. 정신이 흐릿해졌을 때 당신의 친구 강혜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윤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정태호를 바라보았어요. 둘 다 많이 취해 있었고 순간적으로 실수를 했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윤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과 혜진이가. 정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건 정말 큰 실수였어요. 다음 날 결혼식에서 둘 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지만 강혜진이 결혼식 직후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윤미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 가장 친한 친구와 결혼식 전날에. 윤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태호는 아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윤미숙은 한 발짝 물러섰어요. 이제 와서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거의 30년이 지났는데. 정태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우리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직원 때문이에요. 그 직원의 이름도 강혜진이고 그녀의 어머니도 강혜진입니다. 윤미숙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 말은 혜진이가 당신의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정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나이로 계산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신입사원 강혜진은 우리 결혼 직후에 태어났습니다. 윤미숙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정태호는 자신이 아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실감했습니다. 미숙 씨,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달라는 말도 부끄럽지만 이 사실을 당신에게 알리지 않고는 더 이상 지낼 수 없었어요. 윤미숙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그녀의 흐느낌 소리만 가득했어요. 정태호는 아내 곁에 앉았지만 그녀의 손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마침내 윤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 아이는 알고 있나요? 자신이 누구의 딸인지? 정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녀는 단지 어머니가 저를 알고 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윤미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혜진이, 내가 그렇게 찾았는데 이런 이유로 사라졌다니. 윤미숙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태호는 어떤 말로도 아내를 위로할 수 없음을 알았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윤미숙의 질문에 정태호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었어요. 윤미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면. 정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에서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둘 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미숙과 정태호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두 사람은 필요한 대화만 나눌 뿐 그 이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태호는 아내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어요. 월요일 아침 정태호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윤미숙이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회사에 갈게요. 정태호는 놀라서 윤미숙을 바라보았어요. 회사에요? 무슨 일로? 윤미숙은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혜진이를 만나러요. 강혜진 사원을요. 정태호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윤미숙에게 다가갔어요. 갑자기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윤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그 아이를 만나봐야겠어요. 그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정태호는 아내의 결정을 막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윤미숙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럼 내가 같이 갈게요. 윤미숙은 또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혼자 가겠어요. 이건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정태호는 윤미숙의 단호함에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물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할 생각이에요? 윤미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아이를 보고 결정할 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회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거의 대화가 오가지 않았어요. 회사에 도착하자 정태호는 윤미숙에게 물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만날 계획이에요? 윤미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으로서 신입사원과의 만남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인사팀에 미리 연락해놨어요. 정태호는 아내의 침착함에 놀랐습니다. 그는 윤미숙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살짝 피했어요. 아직 화가 풀리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조심해요. 무리하지 말고. 윤미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윤미숙은 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비서에게 강혜진 사원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어요. 얼마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강혜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윤미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젊은 강혜진의 모습은 30년 전 그녀가 알았던 친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강혜진입니다. 강혜진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윤미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어요. 앉으세요, 강사원. 강혜진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윤미숙은 그녀를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눈매, 웃는 모습, 말투. 모든 것이 그녀의 친구 강혜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회사 생활은 어떤가요? 윤미숙이 평범한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강혜진은 긴장한 듯 대답했어요. 네,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윤미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강사원, 혹시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강혜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름도 저와 같아요. 강혜진입니다. 윤미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혹시 어머님 사진을 볼 수 있을까요? 강혜진은 더욱 의아해했지만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윤미숙은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사진 속 여인은 분명 그녀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어머님과 제가 아는 사람이 같은 분인 것 같네요. 윤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혜진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이사장님이 어머니를 아세요? 윤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 어머니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대학 시절부터 정말 가깝게 지냈죠. 강혜진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와, 정말 신기해요. 어머니가 옛 친구 이야기를 거의 안 하셔서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사장님에 대해 아는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다니. 윤미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가까웠어요. 하지만 내 결혼식 이후로 갑자기 연락이 끊겼죠. 한동안 정말 많이 찾았는데 강혜진의 표정이 다시 진지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태어난 후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저를 혼자 키우셨거든요. 윤미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친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강사원,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이 회사에서 불편함 없이 지내길 바라요. 강혜진은 윤미숙의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불편한 건 없어요. 하지만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윤미숙은 강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혹시 어머님께 연락할 수 있을까요?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나고 싶네요. 강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이에요. 어머니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면담이 끝나고 강혜진이 사무실을 나간 후 윤미숙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강혜진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이 상황의 희생자일 뿐이었어요. 윤미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오랜 친구 강혜진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지금까지 그녀가 해야 했던 만남 중 가장 어려운 것이 될 터였습니다. 다음 날 윤미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거의 3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친구 강혜진. 윤미숙은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윤미숙은 즉시 그녀를 알아보았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녀만의 특유한 분위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강혜진은 윤미숙을 발견하자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두 여인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어요. 오랜만이야, 혜진아. 윤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숙아, 정말 오랜만이야. 강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윤미숙 앞에 앉았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제 내 딸을 만났어. 정말 너랑 많이 닮았더라. 윤미숙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강혜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 내 딸 혜진이를 만났구나. 어떻게 알게 됐어? 윤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태호가 알아보더라고. 이름이 같아서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대. 하지만 내 딸이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의심이 커졌나 봐. 강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들어 마셨어요. 그래서 다 알게 된 거야? 윤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가 며칠 전에 모든 것을 고백했어. 결혼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강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휴지를 꺼내 눈물을 닦았어요. 미안해, 미숙아. 정말 미안해. 그날 밤은 큰 실수였어. 우리 둘 다 많이 취해 있었고. 윤미숙은 강혜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 난 다른 걸 알고 싶어. 왜 그냥 사라졌니? 왜 내게 말하지 않았어? 강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어요. 두려웠어. 내 결혼식 날 내가 신부 들러리로 서서 축하해 주는데 내 마음은 찢어졌어. 태호와의 실수도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보다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너에게 말할 수 있겠어? 윤미숙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혜진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결혼식 후 검사 결과를 받았어. 그리고 바로 짐을 싸서 떠났지. 멀리 이사해서 아무도 날 찾지 못하게 했어. 혜진이를 낳고 혼자 키우는 게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 결혼 생활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 윤미숙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보야. 넌 내 가장 친한 친구였어.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강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 너와 태호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내가 끼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 혜진이도 아버지 없이 키웠어. 그 아이에게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았어. 윤미숙은 강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둘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혜진이가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된 거야? 강혜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연이었어. 혜진이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여러 회사를 알아보다가 너희 회사를 발견했어. 마침 공고가 떠서 지원했고 내가 말리고 싶었지만 그럴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어. 그래서 그냥 보내기로 했어. 윤미숙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어요. 분노, 배신감, 슬픔, 그리고 어쩌면 이해. 오랜 침묵 끝에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동안 연락하지 않았어?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강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어요. 부끄러웠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연락하기 어려웠지. 처음에는 몇 년만 지나면 용기를 내서 찾아갈 생각이었어.
하지만 한 해, 두 해 지날수록 더 어려워졌어. 그리고 혜진이가 자라면서 그 아이에게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몰랐고, 강혜진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혜진이가 대학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이야.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야. 똑똑하고 착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 윤미숙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두 여인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딸. 그리고 그 딸은 자신의 남편의 아이였습니다. 혜진아,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 그건 내 자격이 없으니까. 하지만 알아주었으면 해. 내가 정말 많이 후회했다는 걸. 그리고 미숙이를 정말 생각했다는 걸. 윤미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윤미숙은 그날 밤 정태호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혜진과의 만남, 그녀의 고백, 그리고 자신의 복잡한 감정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어요. 정태호는 아내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미숙이 물었습니다. 정태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당신이 결정해주면 좋겠어요. 내가 저지른 실수이니 당신의 판단을 따르겠습니다. 윤미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어요. 사실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배신감도 컸고. 하지만 강혜진을 만나고 나니 그 아이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강혜진. 그 아이는 더더욱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정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윤미숙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으로 두 사람을 초대하고 싶어요. 강혜진과 그 딸을요. 정태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당신 괜찮아요? 윤미숙은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전히 괜찮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일요일 윤미숙은 아침부터 음식 준비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정태호는 집안을 정리하며 아내를 도왔어요. 두 사람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늘 혜진이에게 진실을 말할 거예요? 정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미숙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요, 아직은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서로 알아가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해요. 진실은 때가 되면 알려주겠죠.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태호와 윤미숙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정태호가 문을 열자 강혜진 모녀가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미숙이 다가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젊은 강혜진은 약간 긴장한 듯 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아니, 윤미숙 여사님. 윤미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미숙 이모라고 불러도 돼요. 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였으니까.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정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사원, 회사 생활은 어떤가요? 불편한 점은 없나요? 젊은 강혜진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회장님. 모두들 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점차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윤미숙은 모두를 식탁으로 초대했어요. 음식을 나누며 네 사람은 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갔습니다. 혜진 씨, 당신 딸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정태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강혜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혼자 키우느라 많이 부족했을 텐데 그래도 잘 자라줬어요. 식사를 마치고 젊은 강혜진이 화장실에 간 사이 새 어른은
잠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정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강혜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혜진이가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거예요. 윤미숙은 강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우선은 우리가 가족으로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머니 강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미숙아. 이렇게 너그럽게 대해줄 줄 몰랐어. 윤미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용서했다고는 할 수 없어요. 아직도 가슴 한편이 아파요. 하지만 우리 모두 3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젊은 혜진이에요. 그 아이의 행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젊은 강혜진이 돌아오자 새 어른은 평범한 대화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오후가 지나고 저녁이 되었을 때 정태호는 모두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와인을 따르며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오랜 인연이 다시 이어진 날이니까요. 그는 젊은 강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사원,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족과 자주 만났으면 좋겠네요. 젊은 강혜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저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윤미숙은 일어서서 젊은 강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혜진아, 우리 집안에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앞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어. 윤미숙은 젊은 강혜진을 안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네 사람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함은 점차 사라졌고 그 자리에 새로운 유대감이 생겨났어요. 물론 아직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고 치유해야 할 상처도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진실을 마주하고 용서와 화해의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봄날 오후 윤미숙과 어머니 강혜진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정태호와 젊은 강혜진이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혜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거야. 윤미숙이 말했습니다. 강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으면 해.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가 준비됐을 때. 윤미숙은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여인은 말없이 앞에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3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상처와 비밀. 하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 그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